이 영상은 얼마 전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은 분들이 답해주셨던 주제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중요성 낮추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말이 쉽지. 내가 간절한 걸 어떻게 놓나요? 내가 원하는 걸 내려놓으라고 하면 너무 허무해요. 포기하란 뜻인가요?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저도 한때는 중요한 걸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혼란스럽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중요성에 대한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성이 왜 생기는지, 욕망과 집착에 대해 알아보고 무의식 해소를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순서대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면 정말 도움될 내용들이니 끝까지 들으셔서 삶의 변화를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바딤 젤란드는 현실은 거울처럼 반응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 거울에 투사되는 첫 번째 에너지, 그게 바로 중요성입니다. 여기서 중요성이라는 건 단순히 나에게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무겁고 훨씬 파괴적인 무언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과하게 붙잡는 마음입니다. 이건 꼭 해야 돼. 이게 안 되면 큰일이야. 절대 놓치면 안 돼. 라는 식의 과도한 집착, 두려움, 압박이 얽힌 감정. 이 중요성은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진동을 우주에 퍼뜨립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이를 잉여 포텐셜 또는 초과 중요성이라고 부르죠. 너무 강하게 진동하는 감정, 너무 과도하게 힘이 실린 상태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방해합니다. 우주는 균형을 추구해요. 그리고 잉여 포텐셜이 발생하면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반작용, 즉 균형력이 작동합니다.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간절히 원하던 그 일은 의도와는 반대로 자꾸 멀어지게 되죠. 이 말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어느 수험생이 있습니다. 수능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있어요. 잠도 줄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모든 일정을 오직 시험에 맞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열정적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집니다. 이 시험에 떨어지면 나는 끝이야.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게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 이 감정이 계속될수록 머리는 더 예민해지고 몸은 긴장하고 잠은 오지 않고 실전에서는 실수를 연발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시험 당일 자신의 실력보다도 훨씬 못한 결과를 받고 말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험 자체가 아니라 시험에 모든 인생의 의미를 실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내 운명이야 라고 믿는 순간부터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행동은 과해집니다. 연락이 늦으면 불안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상대방은 점점 부담을 느끼게 되죠. 결국 그 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간절함이 문제라는 게 아니란 점이에요. 우리는 모두 진심으로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제는 그 원함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나는 실패라고 여기는 데 있습니다. 즉 중요성은 그 자체로 에너지를 왜곡시키는 감정이에요. 이건 꼭 물리법칙 같아요. 풍선에 너무 많은 공기를 넣으면 결국 터지게 되는 것처럼 마음에도 지나친 압력이 가해지면 현실은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이걸 아주 단순한 원리로 설명해요. 현실은 거울이고 중요성은 그 거울 앞에서 이건 너무 소중해 라며 소리치는 행위로 봅니다. 그러면 거울은 반대로 그래? 그럼 더 멀어지게 해줄게 라고 반응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비유 같나요? 그럼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너무 간절했던 일들, 정말 이건 꼭이라고 생각했던 순간들, 오히려 더 힘들고 복잡해지지 않았나요? 반대로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의외로 잘 풀렸던 적은 없었나요? 어떤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연애를 할 땐 안 풀리다가 그냥 나답게 살자고 했더니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 또 다른 친구는 이직을 준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너무 간절했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자 했더니 자연스럽게 기회가 생기더라고. 그들이 무슨 특별한 행운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단지 중요성을 내려놨을 뿐이에요. 중요성은 힘이 아니라 때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차린 거죠.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중요성을 낮춘다는 게 포기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로 원하는 것을 더 부드럽게,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뚜렷이 알고 있으면서도 이건 안 돼도 괜찮아. 나는 이 과정 그 자체를 즐길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현실은 그 말에 맞춰 흐르게 됩니다.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너무 중요한 어떤 것, 그게 당신의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 그 무게를 조금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더 가볍고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집착하고 왜 그렇게까지 간절히 욕망하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우리 안에 무의식에 있습니다. 이제 무의식이 현실을 어떻게 조종하고 그 무의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전 내용보다 더 중요하니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까지 집착하게 되는 걸까요? 왜 어떤 일에는 이성을 놓아버릴 정도로 간절해지고 누군가에게 자존심까지 포기하면서 매달리게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히 원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집착하는 대부분의 것들엔 결핍감이 함께합니다. 이걸 못 가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거야. 저 사람이 날 떠나면 나는 무가치해질지도 몰라. 이 직장을 놓치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런 감정은 겉으로는 목표지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대부분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겉으로 난 괜찮아 라고 말해도 무의식은 너 지금 불안하잖아 라고 속삭이죠. 예를 들어 어릴 때 늘 비교당했던 한 여성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언니는 공부를 잘했고 주변 어른들은 늘 언니를 칭찬했어요. 이 여성은 자신도 사랑받고 싶었지만 어른들 눈에 띄기 위해선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녀는 자라서도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애쓰게 됩니다. 학업, 직장, 연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이 그녀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상대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외면한 듯한 기분이 들면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그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 내 존재 가치를 증명받고 싶었던 거죠. 이게 무의식의 구조입니다. 욕망은 겉으로는 어떤 대상을 향하지만 그 뿌리는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갈망이에요.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의식은 불안해지고 그 불안은 현실에 그대로 투사됩니다. 그럼 현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당연히 더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게 무의식의 명령이었으니까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르죠. 나는 실패할 거야 라는 무의식적 믿음은 실제로 실패를 끌어오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그 믿음을 현실화합니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한 청년이 면접을 보러 갑니다.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붙을 리 없지. 저 사람들은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그는 면접장에서 자연스럽게 위축된 태도를 보입니다. 표정은 굳고 목소리는 작아지고 말도 매끄럽지 못하죠. 면접관은 그걸 보고 자신감이 부족한 친구네 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탈락.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봐, 내가 말했잖아. 난 역시 안 돼. 이게 바로 무의식이 현실을 조작한 장면이에요. 무의식은 현실보다도 훨씬 강력한 창조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은 중요성이라는 필터를 통해 더 강력한 메시지를 현실로 투사합니다. 무의식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무의식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억지로 난 괜찮아, 괜찮아 라고 외친다고 해서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튀어나옵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원하고 있지? 이게 없으면 나는 뭐가 부족해지지? 이걸 통해 얻고 싶은 감정은 뭘까? 질문이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내가 지금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분이 드러나게 돼요.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게 첫걸음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무의식을 억누르지 말고 가만히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불안한 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나, 사랑받고 싶어 애쓰는 나, 이 모든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그래, 넌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여기까지 도달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감정,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그 물음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과거의 상처로 데려갑니다. 어릴 적 엄마가 바쁘단 이유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아빠가 내 실수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날 실망스러운 존재로 바라봤을 때, 선생님이 친구들 앞에서 나를 무시했던 그 순간, 친구들에게 무시당했지만 울지 못하고 웃었던 그 기억. 그때 우리는 감정을 온전히 느낄 수 없었어요. 그 상황을 버텨야만 했기 때문에 그저 감정을 꺼내어두는 방식으로 버텼을 뿐이죠. 그리고 그 감정들은 지금도 여전히 무의식에 남아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늘 부족해. 라는 신념으로 현실을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때의 나를 만나줘야 됩니다. 내면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 아이, 그 상처받고 울지 못했던 아이를 지금의 내가 찾아가 안아주는 거예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시절의 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나요? 무엇이 가장 서러웠고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지금의 당신이 말해줄 차례입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겠다. 네 잘못이 아니야. 지금은 내가 너의 편이야.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감정이 닫힌 순간을 다시 열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허용해주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의식이 비로소 이해받았다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감정들을 잘 느끼셨다면 가슴속이 뭔가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제서야 현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현실을 조종했던 건 그 감정을 이해받지 못한 내면 아이였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그 아이가 보호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지 않게 되고 삶을 벌처럼 대하지 않고 그 자체로 경험하고 누리는 감각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니 무의식을 느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내면의 감정을 다시 만나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아이를 품은 어른이니까요. 이제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부터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모든 집착 뒤에 숨어있던 진짜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그렇게 원했을까? 그것이 진짜 나의 바람이 맞을까? 이제 드디어 그 질문에 답해보려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 당신이 원하고 있는 그 무언가, 정말 그것 자체를 원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걸 통해 느껴질 특정한 감정을 원하고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자문해보세요. 우리는 흔히 말하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연애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어.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 대상을 원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 뒤에 숨어있는 감정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느낄 안정감, 연애를 통해 누리고 싶은 사랑받고 있는 감각, 성공을 통해 얻고 싶은 존중, 인정, 자부심. 그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겁니다. 대상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어떤 30대 중반의 여성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결혼 못하면 큰일 나 라는 생각에 맞선, 소개팅, 데이팅 앱까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사람을 만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과만 자꾸 엮이고 어떻게든 관계를 이어가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받곤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녀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전 그냥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결국 그녀가 진짜 원했던 건 결혼이 아니라 존재의 필요성,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꼭 있어야 한다는 감정이었어요. 이걸 자각한 뒤 그녀는 점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억지로 이어가려 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몇 개월 뒤 뜻밖에도 과거에는 전혀 끌리지 않았던 한 동료와 아주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졌고 지금은 함께 살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성을 내려놓은 뒤 일어나는 변화예요. 욕망이 사라지면 삶은 비어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중심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난 왜 그렇게까지 외로움을 두려워했을까? 내가 진짜로 원했던 건 따뜻함이었구나. 그건 꼭 연애가 아니어도 누릴 수 있는 거였잖아. 이런 자각들이 이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진짜 나에게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감정을 분명히 의식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무의식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계속 대상을 갈망하게 되고 갈망은 다시 중요성을 키우고 현실은 점점 더 멀어지죠.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감정은 뭘까? 그 감정은 꼭 저 대상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을까? 혹시 지금도 작은 방식으로 누리고 있진 않을까? 예를 들어 자유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꼭 대기업을 관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단 1시간이라도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만든다면 그건 이미 자유의 일부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감정의 누림은 우리 내면의 중요성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채워진 상태에서 행동하면 놀랍게도 현실은 더 빠르게 변합니다. 왜냐고요? 현실은 감정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 현실은 거울이다라고 말했죠. 그 거울은 내가 느끼는 감정을 비추는 장치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아. 이 감정이 내면에 흐를 때 현실은 그 괜찮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반대로 나는 지금 너무 부족해. 이거 없으면 진짜 끝장이야. 이 감정이 지속된다면 현실은 그 부족함을 더 증명해주기 위해 움직여요. 그래서 감정의 전환이 먼저고 욕망의 해소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원해야 하는 것을 원하라고 강요받아 왔으니까요. 그럴 땐 이렇게 질문해보세요. 어떤 순간에 내가 가장 편안했지? 언제 가장 나다웠다고 느꼈지? 그때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있었지? 이 질문은 당신을 가장 진짜에 가까운 지점으로 이끌어줄 거예요. 욕망은 방향이 아닙니다. 감정이 방향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감정이 편안해질수록 현실도 점점 그 편안함을 닮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성이라는 무게의 짐을 조금 내려놨고 집착과 욕망의 실체를 직면했고 내가 진짜 원하는 감정도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겠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 흐름을 따르는 존재의 태도, 행동 없는 행동의 힘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욕망도 내려놓고 중요성도 낮췄어. 이제 뭘 해야 하지? 익숙한 목표 지향의 삶을 벗어나면 당장 뭘 해야 할지 몰라서 허전할 수 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달려왔던 사람이 갑자기 멈춰버렸을 때 몸도 마음도 한동안은 어색하고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존재를 느낄 시간이야. 내맡김, 흐름 따르기, 내려놓기, 트랜서핑, 무위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장자의 도가 철학에서는 무위라고 말했습니다. 무위란 말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고 흐름에 따라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이게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교한 감각의 상태입니다. 이건 행동을 멈추라는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억지로 조작하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강물 위에 작은 나무배가 하나 떠 있어요. 흐름을 믿고 그 위에 편하게 누워 있으면 배는 물길을 따라 유유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만약 그 위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자꾸 방향을 틀려고 발버둥 친다면 어떻게 될까요? 흐름을 거스르게 되고 배는 흔들리고 결국 불안만 더해질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목표, 너무 빠른 판단, 끊임없는 비교와 증명 욕구가 자꾸만 삶의 흐름을 가로막아요. 무유란 이 흐름을 의식적으로 허용하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흐름을 따른다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무의는 행동 없는 비행동이 아니라 억지 없는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는 매번 마감과 피드백에 시달리며 이번 프로젝트는 꼭 성공시켜야 돼 라는 압박 속에서 일했죠. 하지만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오고 그는 잠시 쉬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나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냥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습니다. 의뢰도 아니고 포트폴리오 목적도 아니고 그냥 그리고 싶었던 걸 그린 거죠. 놀랍게도 그 그림이 SNS에 올라간 뒤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연락을 해왔고 이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진짜 처음으로 아무 기대 없이 내 마음을 따라 행동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을 움직이더라고요. 이게 무위의 힘입니다. 우리는 늘 뭔가를 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확실하게. 진짜 변화는 얻으려 할 때보다 있는 그대로 살아갈 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건 이제 남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비교도 멈추고 증명도 그만두고 누구보다도 내 감정과 직관을 신뢰하는 상태. 당신의 직관은 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멈출 타이밍이야. 이건 너한테 안 맞아. 이 방향 뭔가 끌리지 않아? 하지만 우리는 늘 머리로만 결정합니다. 논리, 계획, 판단. 그러다 진짜 중요한 느낌을 놓치고 말죠. 결국 진짜 중요한 느낌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직관을 믿고 따라야 할 때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나로 존재하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진짜 나로 산다는 건 지금 당장 모든 걸 알 필요도 완벽할 필요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남의 인생이 아닌 내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혼란스럽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단 하나의 확실함이 있습니다. 내가 나로 존재한다는 것. 이건 그 어떤 성취보다도 더 강력한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세워진 삶은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중요성을 내려놓는 법, 무의식 정화, 내려놓음 등등 알아봤는데요. 지금 당신 마음엔 어떤 감정이 머물러 있나요? 혹시 약간의 허전함, 약간의 가벼움, 어쩌면 조금의 두려움도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그래요. 중요성이라는 익숙한 짐을 내려놓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그걸 잡고 버텨왔거든요. 이건 꼭 이뤄야 돼. 이 사람은 절대 잃으면 안 돼. 이 자리만 지키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이런 문장들이 우리를 지탱해왔죠. 하지만 지금 그것들을 손에서 놓고 나면 처음엔 불안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 진짜 나를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니까요. 무언가를 버렸다는 건 이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 빈 공간에 질문을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나는 어떤 감정을 선택하고 싶은가? 현실은 생각이 아니라 감정을 따라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그동안 생각으로만 현실을 바꾸려 했죠. 이제부터는 다르게 해볼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감정을 선택해보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내가 기대만큼 살고 있지 않아도 괜찮아. 누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가 없더라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이유만으로 괜찮아. 그 말을 스스로에게 계속 반복해보세요. 그게 바로 무너진 무의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천 한 가지. 그건 바로 작은 기쁨을 일부러 느끼는 일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는 거죠. 햇빛이 따뜻하게 얼굴을 비출 때, 따뜻한 커피 향이 코를 스칠 때, 좋아하는 음악이 들릴 때, 그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것도 삶이다. 이 순간이 충분하다. 그렇게 작은 기쁨을 의식적으로 음미할 때 내면의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풀리고 현실은 점점 더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훈련입니다. 한두 번 한다고 확 바뀌진 않지만 놀랍게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는 데 익숙해졌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바뀌면 현실도 반드시 바뀐다. 단 그 바뀜은 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더 내려놓고 더 받아들이고 더 진짜 나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진짜 이렇게만 해도 괜찮을까? 하고 불안하다면 괜찮다고 말해드릴게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변화는 시작됐어요. 당신이 이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새겼다면 그건 이미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앞으로도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공감되는 내용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당신의 하루가 충분히 괜찮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긍정에너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